슬라이드를 조금 많이 준비한 관계로 빨리 그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내에 맞춰야죠. 예. 제 발표의 요지는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참여적인 거버넌스가 이제는 원자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것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갑자기 일어난 변화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도의 하나로서, 정착된 제도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른바 공론화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고할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챌린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3차년도에서 제가 수집한 연구 결과도 간략히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국내 발전소 현황이니까 다들 아실 테고요. 문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함께 그 radioactive waste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공론화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더라도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radioactive waste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여러 번의 챌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논쟁의 역사, 논란의 역사가 한 번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범을 해서 얼마 전에 활동을 마쳤고요. 그리고 경주에 이제 임시 저장 시설 증설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위원회의 참여적인 절차의 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역대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네, 역대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혹은 일지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갈등의 연속이었었고요. 페이지 다운이 왜? 죄송합니다. 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스탑 쉐어를 해볼게요. 다시 스크린을 쉐어하고, 네. 예, 특히 이제 이 노무현 정부 때에 경주가 중저준위 처분장으로 확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출범하기로 결정된 때는 이명박 정부 말이었거든요. 2012년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앞의 맥락들이 다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탑다운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컨플릭트가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유치 청원을 하든지 주민투표를 도입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주의 중저주인 처분시설도 결국은 이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가지고 된 것이고,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사용해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 결정이 이루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 출범을 하고 한 번 공론화를 했고 문재인 정부 때 또 한 것이라는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른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제너럴하게 과학기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공론화 제도화의 배경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이야기가 의회민주주의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타협과 거래를 통해서. 근데 이 의회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여전히 너무나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시민 참여단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론화 제도화의 배경이었는데요. 근데 비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 공론화가 제도화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주로 비판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3번 포인트였었죠. 예,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데 일반인의 의견을 모아도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모아도 그들의 의견이나 권고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주로 제기되었었는데 사실 그 비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제 오늘 발표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워낙에 이제 사회적인 그 갈등 조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크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수기 민주주의 제도, 공론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 또한 사회적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가 추진이 되었었죠. 한 20개월 정도 예, 열심히 했고요. 홍두순 교수님이 이제 위원장 하셔가지고 활동 열심히 했고 당시에 보고서도 이렇게 최종 보고서 잘 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문재인 행정부 때 이제 다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행정부 때 했던 공론화는 그 방사능 폐기물에 관련된 방사수 폐기물과 관련된 공론화는 이제 재검토위원회가 주도한 공론화다. 줄여서 이제 재검토위 공론화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네, 2016년에 수립되었지만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정당한 것이고 정책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문제 제기가 다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공론화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talk over talk, politics of talk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원자력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주에서 네, 이렇게 경주 주민들을 잘 참여를 시켜가지고 하자. 왜냐하면은 예,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때는 예,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대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말 참여를 아주 잘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예,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주민대표 간담회 하고 있는 사진인데 천년왕국의 부활이니까 경주 주민들이죠. 네, 경주 지역의 행위자들을 어떻게 이제 잘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잘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외관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어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 당면한 현안이 결국 그거였죠. 월성 사이트 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증설할지 말지 가부를 예, 이제 그 전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의회의 대표자들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단, 이회상 당사자, 경주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논제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경주에서 좀 사정이 복잡했었던 거는 그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저준위 방패장을 그 경주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높은 찬성률로 가져가기로 했을 때 그때 이제 통과되었었던 제정되었었던 특별법이 이제 중저준위 방패장을 가져간 유치 지역에는 그 스펜트 뉴클리어 퓨얼과 관련된 예, 그 고준위와 관련된 시설은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동안 그러면 임시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었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관련 시설이 아니다. 예, 그 발전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 저장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시설이 아니고 관계 시설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짓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2020년 재검토위에서 경주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공론화, 이른바 경주 지역 공론화의 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당면한 문제는 결국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맥스터 임시 저장 시설을 이제 추가로 건설할까 말까, yes, no였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과 법과 관련해 가지고 법적 성격이 그동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논제에 포함시키자라고 해서 이해 당사자들을 인파워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적어도 인파워하려고 한다. 예, 그러므로 이제 정책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탑다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피어런스를 계속해서 메이크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아시듯이 예,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경주 시민 150명이 뽑혔는데 145명이 가서 3주간 수기 학습하고 설문조사 최종적으로 한 결과 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맥선 증설하기로 되었는데 근데 이제 울산 북구의 주민들이 이 월성 사이트에서 우리도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 당사자다. 따라서 이제 왜 우리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그런 사용 해결료 재검토위, 특히 이제 경주 지역 실행기구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충분한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재검토위 공론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재검토위가 전국 의견을 안 물어본 건 아니고요. 예, 그 지역 공론화하고 전국 공론화를 같이 했었죠. 예, 같이 했었는데 또 이게
같이 했어도 전국 공론화라고 이제 한 450명, 아니, 51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510명 뽑아가지고서는 그 중에 이제 울산 주민은 일단 9명밖에 안 들어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치더라도 울산이 너무 적게 들어갔는 데다가, 그 다음에 전국 공론화에서 물어본 의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원칙, 뭐 박근혜 때 정권고도 다 좋은 관리 원칙인데, 뭐 이 원칙의 수정이 필요하냐, 뭐 어떤 원칙을 더 넣을까, 이런 거를 물어봐서 이런 걸로는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임시 저장 시설 증설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 울산 주민들과 같은 가까이 사는 이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시듯이 울산 북구 주민 투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면은 공론화의 그 140명 지역 공론화에는 울산이 아예 못 들어갔고 전국 510명에는 9명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울산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말하자면 이해 당사자 의견을 공론화가 아니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하고자 시도했었던 이런 그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 연구 결과인데 제가 이제 3차년도에 그동안 이제 수행했었던 연구가 주로 이제 이 재검토위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심층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면접 조사 대상들을 잘 설득하는 것이 일이었는데요. 예, 이 공론화와 관련된 행위자들은 과연 이 재검토위를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공론화 절차를 수행한 기구로서 디펜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 연구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재검토위와 관련된 위원들을 어떻게든 제가 만나봤죠. 만나봤더니 이분들이 상당히 선선히 좀 무리가 있는 절차였다라고 발언을 하세요. 예. 이게 정말 무리가 있었고 없었고 이것보다 이 위원들이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meaningful합니다. 예, 그 정당성이 없었다라는 공격을 이제 더 그 뭐라 그래야 서포트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총 7명을 인터뷰한 결과 거의 하시는 얘기들이 비슷한데 산업부가 처음부터 맥스터 증설을 경주에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했었고 예, 산업부 의지대로 룰이 많이 짜였고 경주 지역 주민들이 이른바 지역 공론화에 참여하는데 울산은 안 참여할 수 없다라고 룰이 짜였을 때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그러니까 열린 토론이 아니었다라고 본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었던 행위자들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분들이 이제 주로 그 논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2016년까지 그 경주에서는 사용 해결료를 심지어 빼가겠다고 했었다. 더 이상 뭐 관련 시설을 안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출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이라는 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물론 디베이터블 합니다. 근데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행위자들의 인식과 이제 발화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사회적인 사실인데 이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인식은 그거라는 거죠. 정부가 이제 분명히 약속을 했었고 반출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우리가 합법화 시켜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의 맥스터에 찬성하는 행위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분들도 아까 이제 이 반대하는 분들 한 얘기 반출 약속이 있었다. 근데 정부가 안 지켰다. 2016년에 안 가져나갔고 아직도 안 가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세요. 예, 그거 자체는 우리도 동의한다. 다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야, 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런 약속 안 지키는 정부가 미워서라도 저기 폐기물 관련해서 임시 저장 시설 증설하는데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는 월성 2, 3, 4, 5기가 폐로되어서 경주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익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경주 시민의 실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 이제 요점 뭐냐면은 이런 식이라면은 이 2020년 재검토의 결정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게 정당성이 없었다는 문제 제기가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비판이 그동안 이제 3번 비판이 주로 공론화에 대해서 제기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1, 2, 4번과 관련된 비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부 내부, 산업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대표해가지고 경주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냐.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했었던 거 아니냐. 울산은 왜 대표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 경주에서 들어갔었던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시한 사람들이 결국
영국은 이제 사업자라면은 그렇다면 대중차 참여를 했더라도 이건 형식적이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공론화 자체의 정당성과 효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예, 그 임시 저장 시설을 이제 증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 있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디펜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공론화와 관련해 가지고 케이스가 많이 쌓였을 뿐 아니라 제도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두 국가인 스웨덴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동안 이루어졌었던 공론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 사상사적 입장에서 좀 더 매핑을 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